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는 2.59%, 99,100원. 뭐, 양봉은 아니에요. 오늘 확실히 시장은 코스닥 위주로 진행이 됐고요. 뭐 다들 보셨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미친 시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코스닥이 뭐 6%, 7%까지 올라가고 코스닥 150이 뭐 10%까지 올라가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올라가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왔지만 오늘은 코스닥에 있는 뭐 나노 신소재, 뭐 PNT, 대주 전자재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죠.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들로만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지수를 들어올리겠다라는 걸 대놓고 보여준 거거든요.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던 거. 또 코스피가 5천을 오는 동안 코스닥은 막 100포인트 뭐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내려왔다 한 게 끝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점 매수다라는 인식이 강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 위주로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뭐 이케는 가격 변화는 크지 않아요. 우리가 아래쪽으로는 일단 9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고, 또 위쪽에는 라운드 피겨 10만원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어떤 그 저항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뭐 10만원과 9만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딱히 없겠죠. 아쉬운 거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저렇게 오르고, 또 오늘 네, 레이크 머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코스닥에 있죠. 한노화성. 이런 종목들도 얘는 이제 코스피에 있긴 한데 아침에 이제 한노화성이 오후장에 한노화성이 한번 슈팅을 빵 보여줬죠. 아침에 올라갔다가 레이크는 코스닥의 힘을 좀 받아가지고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얘는 오늘 그 코스닥 정책에 대한 버프를 좀 받았다. 그래서 종목들 간에 등락률 차이가 조금 있죠. 이스캔은 어쨌든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LG엔솔은 보합, SDI는 3.7%, 퓨처엠은 6.7%, 포홀도 보합. 근데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해 LNF도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쵸? 뭐 아쉬울 거는 없죠. 뭐 어쨌든 저렇게 코스닥이 올라가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차전지한테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요. 오늘은 너 어디 상장에 있냐? 그냥 이거에 따라서 그럼 더 가. 코스피야? 그러면은 너는 좀 기다려. 약간 요런 구도였죠. 억울하긴 하죠. 뭐 LNF라고 해가지고 뭐 코스피에 있다라고 해서 코스피 시장이 좋았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까? 물론 앞 구간에는 조금 더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또 밸런스를 맞춰 나간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내일 오늘 또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 코스닥이 막 이제는 뭐 바이오다 이차전지다 뭐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갈 확률은 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빅테크 실적도 쭉쭉 나오고, 또 우리나라 이제 대표하는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게 우리한테도 좋아요.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은 고점이 빨리 옵니다. 조정 없이 올라가면은. 네, 그러면 안 되고 중간중간 좀 쉬었다가 코스피도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밸런스를 잘 맞춰야죠.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결국 시장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코스피 혼자 올라갈 때도 맨 처음에 반도체만 올라갈 때 이럴 때는 내가 삼전애닉스 들고 있는 게 아니면 매매하기가 정말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원전도 움직이고 조선도 움직이고 방산도 움직이고 자동차도 움직이고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 이제 수월했던 거고. 근데 이렇게 또 이제 코스닥이 대형주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드는 거죠. 내가 이전에 매매할 수 있는 풀이 여기였다라고 하면은 얘네들만 움직인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만 계속 승부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적당하게 또 밸런스를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근데 그동안 코스닥이 못 올라왔던 걸 생각하면은 아직도 한참 모자르죠. 1000포인트가 뭡니까? 코스피는 2000에서 2000 구간에서 이제 3000 해가지고 이제 5000을 갔는데, 코스닥은 700, 800 놀던 애니까 아무리 못해도 진짜 뭐 2000, 3000까지 가주는 것도 맞거든요. 뭐 진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어차피 유동성에 또 받쳐주는 장세고 하니까 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좀 코스닥, 코스피도 이제 랠리가 좀 같이 나와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올라오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케는 사실 뭐 오늘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딱히 볼 게 없습니다. 수급도 크게 뭐 왔다 갔다 하는 흔적도 없고, 그렇다고 뭐 기관 쪽의 매도가 대량으로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고, 뭐 퓨처엠 같은 종목들을 봐도
그다음에 SDI 같은 것들을 봐도 기관 쪽의 포지션이 크게 변하고 있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LG엔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섹터에 대한 관점이 어쨌든 긍정적이었던 거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네, 그때는 섹터별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구분해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주까지의 데이터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 오늘 같은 날은 좀 번외로 해야겠지만 우리나라는 업종이 순환을 돌리는 그 메타가 기본 베이스인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이 오늘 났다 해가지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코스닥에 더 많은 종목들을 갖고 계시겠죠.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물려있는 그런 종목도 코스닥에 대체적으로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케는 제가 지난주에 또 워낙 분할 매도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가지고, 그리고 그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이제 지난번에 국민 펀드 해가지고 거기에 전고체가 포함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호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오늘 시장이 보여주듯이 이게 나라에서 전고체를 밀어준다라고 해서 올라간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첫 번째로 펀드 이제 그거 1호가 해상풍력이었거든요. 근데 해상풍력 종목들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큰 흐름. 야, 이제는 코스피를 올려야 된대. 이제는 코스닥을 올려야 된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심리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국민 성장 펀드 해가지고 그게 1호가 풍력이 되고 거기에 전고체가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하기에는 좀 박자가 너무 안 맞아요. 그게 전고체가 나올 수 있다 했던 이야기가 아마 이때부터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쵸? 그런 거는 사실 이케 주가에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 네. 지금 배터리가 가장 기대감을 강하게 연결줄 수 있는 그 고리가 어쨌든 간에 로봇입니다. 로봇주들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로봇 시장 이번에 현대차에 대한 평가도 또 굉장히 좋았고, 네, 그래서 로봇 쪽이랑 전기차 수요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은 이슈이고, 또 자체적으로 전고체의 그 타임 플랜은 어차피 26년이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그걸 우리가 이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고체가 기존에 갖고 있던 26년에 대한 기대감과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물론 이게 27년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요. 기대감이 가장 강한 시점은 26년이 되겠죠. 주식시장의 특징을 고려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나라 로봇 섹터가 세계 시장에서 갑자기 또 현대차를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주목을 받았다는 거. 그게 지금 맞물려가지고 전고체 종목의 주가가 강세를 좀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지금 주가에 일부 반영이 되긴 했겠지만, 전고체 종목들이 올라갈 때 그 이슈가 메인 이슈가 되진 않아요. 네. 오늘 주가 왜 올랐어? 정부의 어떤 그 펀드 때문에 올랐다. 이런 것들은 최근 시장에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그 관련 이제 회의도 있었고, 근데 회의에서 지난번부터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해라. 그 비중 조절하라고 하는 거는 코스피 너무 많이 올렸다. 충분히 올렸다. 코스피 잠깐 쉬고 코스닥 어떻게 좀 해봐라. 요거였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돈이 몰렸던 거고, 그런 거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분할 매도 매번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또 이제 이틀 동안 주가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내가 목요일날 또 분할 매도 할 걸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당장 단기 고점을 어디에 찍고 조정을 줄지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거는 신고가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요인이 이제는 많이 제한됐죠. 아래는 차트 분석이 굉장히 쉬워요. 신고가로 넘어오게 되면은 난이도가 어쨌든 간에 올라갑니다. 주가 여기에서 올라갈지 내려갔다가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대신에 하단으로는 이 9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그래도 지금 주가랑 멀지 않기 때문에 기준점은 명확하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급의 이탈, 그 다음에 2차전지의 강세, 약세, 이런 것들 잘 활용해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수익을 늘려가는 그런 대응을 또 해 나가야겠죠. 저는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스캔은 조금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내일도 코스닥이 또 올라갈지 코스피 쪽으로 한번 무게추가 쏠릴지 좀 더 데이터를 체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사실 뭐 예측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시장 보고 이제 또 대응을 하고 하는 거겠죠. 뭐 누구는 뭐 나는 뭐 얼마 갈 것 같다, 뭐 나는 얼마 갈 것 같다, 뭐 다 그렇게 개별적인 주관을 갖고 계실 테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10만 원이니 많이 뭐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데이터가 잘 쌓이면은 결국 주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겠죠. 오늘 데이터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조정을 주고 가든 아니면 다이렉트로 가든 이 캔은 저는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아래쪽에서 충분히 하고 올라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하루 조정 나오고 하루 양봉 나오고 하는 거에 그렇게 감정 소모가 지금 심한 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한테는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짓거리를 1년 넘게 거의 2년 동안 해놓고 10만 원 찍고 주가가 그냥 바닥까지 내려온다? 이럴 확률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봐요. 적어도 상반기까지. 또 전고체 쪽에서 뭔가 이렇게 딱 시장에 주목할 만한 그런 이슈들을 좀 자극적인 호재 이슈 이런 것들이 던져질 때 그때도 저는 지금 시장 분위기면은 단기간에 그게 뭐 재료수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유동성이 받쳐주는 그런 시장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주주분들이 좀 지루했을 것 같아요. 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뭐 매매 열심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내가 많이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그동안 답답했던 게 뻥 뚫리는 그런 하루였을 것 같고 코스피 쪽에 있는 종목들이 위주였다라고 하면은 많이 답답한 그런 시장이지 않았을까. 이러나 저러나 코스닥에 있는 이차전지가 올라가는 거는 이케한테도 저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다. 시장의 투심은 코스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코스피는 아무래도 외국인 기관들이 그 가격에 대한 영향을 거의 다 미치기 때문에 코스닥은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주가의 등락률에 힘을 좀 보태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코스닥이 그동안 너무 못 움직이기도 했고 이렇게 시장의 또 밸런스를 잡아 나가면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구멍이나 또 매매할 수 있는 그 환경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뭐 디테일하게 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9만원, 9만 5천원, 뭐 10만원 이런 식으로 5천원 단위로 잘라가지고 10만원 넘어온 종목들은 대부분 다 5천원 가격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95,000원. 이 양봉 만들고 첫 번째로 나온 조정이 어쨌든 금요일 캔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95,000원. 그 다음에 조정을 조금 더 주나 보다. 그러면은 이제 9만원. 네. 이런 캔들은 크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아래쪽에서 힘을 주고 가격을 뚫어냈던 캔들이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9만원까지 채워놨던 캔들. 그러면 지금은 이 위에 있는 캔들은 대체적으로 좀 가벼운 영역. 그 다음에 힘을 이렇게 한번 탕 튕겨서 올려줄 수 있는 캔들은 9만원 아래에 있는 캔들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제 오전장에 또 이제 20% 가까운 또 수익을 지난주에는 이제 또 120% 이번 주 월요일 또 시작하자마자 20% 수익 챙기고 분할로 뭐 먹거리 계속 주죠. 좋은 종목을 잘 또 준비를 해놓으면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제가 시장 상반기까지는 그냥 위를 보고 해야 수익 낼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네,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저희 가격 인상전 마지막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또 이 남은 랠리를 함께 좀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